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개인집이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저렴하게 CCTV를 좀 설치를 할 수 없는가. 뭐 설명들을 보면은 다른 걸 찾아보면 굉장히 뭐 어렵게 뭐 세부 명칭부터 해서 사람 머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이거는 내가 직접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럴 정도까지 하여튼 괜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만 보면은 저렴하게 구매하는 선택 기준부터 해서 설치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어차피 뭐 요새 가정집이나 아파트 아닌 이상 가정집이나 사업장, 자기 가게 안에, 밖에, 공장, 마당, 예, 기본으로 CCTV는 많이 달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 가지고 요게 26달러에 샀습니다. 원래 32달러인데 뭐 들어가서 실제 결제하면 세일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흔히 이제 가장 해외 직구로 많이 풀리는 CCTV 제품 ISC, 그러니까 스페링이 ICSEE, 예, ICC죠. 그러니까 말을 이상하게 지어놨는데 여기 메이커가 있나? 네, 여기는 없네요. 하여튼 뭐 중국에서 나오는 CCTV들이 다 한두 회사에서 만드는 걸 갖다가 자기네 상호를 다 변경해서 2차 판매하고 그러는 이제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CCTV는 이름은 다 틀려도 그 웹 서버라든가 그다음 스마트폰에서 깔아서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 제품 상호들은 다 한 회사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회사 하나 있고, 그래서 유명한 회사가 뭐 한 두세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싸게 팔리는 게 ICSEE, 예, 그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립니다. 요거고요. 자, 요게 좀 이상할 겁니다. 예전에는 요런 방식의 요런 게 없었고, 자 보십시오. 설명을 해 드릴게요. CCTV 고르는 기준이 일단은 줌인 줌아웃이 돼야 되고, 땡겨보고 그 다음 멀리 볼 수 있고, 그리고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관점으로, 그리고 어느 지점을 볼 수 있게 윙하고 360도까지 돌아가지는 않지만 350도까지는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거진 돌아가서 멈췄다가 다시 원위치에서 반대쪽으로, 그래서 360도는 아니고 355도인가 아마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지금 보통 설치하시는 CCTV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요 위에 경광등이 없고 안테나 2개짜리 하고, 그리고 밑에 카메라가 뭐 중간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LED 등이 똑똑똑똑 박혀 있고, 그런 건데, 카메라가 한 개짜리도 있을 것이고 왼쪽 오른쪽 나란히 2개가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보다는 2개가 더 멀리 당겨서 볼 수 있다. 한 개는 한 5배 줌이라 그러면 2개 카메라 있는 거는 한 8배, 그렇게 더 땡겨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화질은 너무 여기에 기재된 수치를 믿지 마십시오. 뭐 여기는 뭐 800만 화소, 뭐 400만 화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뭐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얼굴 정도 이제 식별할 정도, 사람 얼굴의 점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을 땡겨 봤을 때, 확대했을 때 인상 차이가 대충 이렇다 할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하시는 분들도 뭐 300만 화선이, 200만 화선이 뭐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뭐 그 와닿지 않잖아요. 그 뭐 200만 화소, 400만 화소 뭐 그 말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실제 해보지 않은 이상. 그래서 그냥 쉽게 표현해서 사람을 최대로 당겼을 때 그냥 인상차기 정도, 알아볼 수 있는 거, 길 가다가 저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볼 정도의 확대까지 가능합니다. 정밀도가.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된 걸 제가 하나 구매했는데 요번에 구매한 건 틀린 제품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여기는 없네요. 박스는 한 박스 가지고 이거저거 다 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요겁니다. 자, 그냥 흔히 스쳐보듯이 보면은 파악이 잘 안 되겠지만 한번 잘 보십시오. 저는 요것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경광등은 뭐 필요 있든 없든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고, 사실 사람이 지나갈 때 불이 뭐 경찰차처럼 그 깜빡깜빡거리면 오히려 사람들 저 위압감 주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동을 안 시킬 거고요. 그리고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예전 거는 왼쪽 오른쪽 같은 곳에 두 개가 나란히 위치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위 아래로 나눠져서 한 개 한 개에서 두 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요 위에는 고정입니다. 천정에 고정으로 되어 있죠. 밑에는 돌아가는 겁니다. 각도를 자기가 조정해서. 그러면은, 자, 여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기역자나 니은자로 이렇게 굴곡진데 꼭지점 모서리에다가 설치하면 이쪽 방향도 볼 수 있고 오른쪽 방향도 볼 수 있고 양쪽이 다 보이는 거죠. 여기 중간에다가 딱 설치를 해 놓으면은, 자, 길이 내 마당에 들어올 때 여기가 건물 통로다. 그리고 여기 돌아가서 여기가 안쪽에 출입문이 있는 1층 마당이다. 보통 우리나라 구조물이 외국하고 틀려가지고 원룸 건물 같은 경우는 앞쪽에 상가가 배치되어 있고 그 옆으로 주차 이제 그 차량 들어올 수 있는 폭에 통로가 있어서 쏙 들어오면은 그 뒤에 이제 주차장이 있고 1층에서 올라가는 출입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우리나라 구조물은 되어 있는데 외국은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카메라를 이 지점에다 설치해 놓으면 이쪽으로도 볼 수 있고 이쪽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하나는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기본으로 맞춰 놓으면 사람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죠. 하나가 계속 움직이죠, 따라서. 그리고 위에 있는 카메라는 한쪽을 지정을 해서 각도를 아예 고정해서 박아 놓으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 여기 사람을 추적하는 기능이 비싼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미처 속도를, 사람 걷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애들은 천천히 걷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나 애들이 또 뛰어갈 때, 그럴 때는 미처 이 카메라가 추적을 센서가 느려가지고 이 속에 들어있는 칩 자체가 느린 거래 가지고 미처 따라가지 못한다, 휙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냥 멈춰버려요. 사람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고정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짜리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나는 추적하는 기능으로 설정해 놓고, 하나는 놓치더라도, 오다가 놓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마당을 계속 찍고 있는 카메라에 중복적으로 찍어주는 기능. 그래서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CPU가 뭐 굉장히 속도 빠르고 비싼 거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막 이제 움직여도 다 따라가겠죠. 그러나 가격 자체가 일단 저렴하니까 그 정도 부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속도가.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사람이 움직이고 차가 막 움직이고 다 따라가죠. 그게 편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좀 진실되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편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좀 안 좋은 말로 사킹을 쓴다고 하나? 네. 왜 그러냐면은 이 넓은 구역을 찍고 있을 때는 이 면적 안에서 사람이 아무리 뛰어갔다 왔다 해도 다 추적이 됩니다. 왜? 멀리 찍고 있으니까. 그림 한 폭에 다 들어가는 구도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니까, 안에서. 그러나 이 가까이서 사람이 지나갈 때는 이 구도를 지나쳐서 휙 가거든요. 그게 추적이 안 돼요. 근데 유튜브 같은 영상 보면 다 추적이 된다는 듯이 그렇게 비껴가면서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주고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실제 달아보니까 저도 그런 거 보고 이제 샀죠. 추적되는 기능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되는 거는 요걸로 하시고, 하다가 얘가 놓치는 그런 경우라면은 요게 또 이중적으로 또 커버해서 찍어주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전원은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
인터넷 선을 여기에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미리 하얀 거를 주문해서 한번 해봤는데, 네트워크로 여기 인터넷 선을 바로 연결해서 컨트롤 하는 거나 와이파이로 컨트롤 하는 거나 속도 차이가 아무것도 안 나요. 똑같습니다. 이게 뭐 사양이 엄청 좋아서 그 속도에 이제 좀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칩 자체가 들어있다면 속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와이파이로 한다 해서 이 UTP 인터넷 선 그걸로 연결하는 거랑 아무 차이가 안 납니다. 괜히 고생하시느냐고, 이거 하면은 뭐 더 빠르고 팍팍 움직이고 그러지 않겠냐. 저도 그래서 인터넷 선을 힘들게 연결을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또 드릴게, 보통 유튜브 영상이나 찾아보면은 스마트폰으로만 이렇게 컨트롤해서 볼 수 있게 알려주는데, 사실은 큰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도 이 화면을 크게 컴퓨터 모니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제가 이따가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올려놓은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요. 이따가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 찾아내는 것도 한 1시간 뒤져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프로그램 찾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프로그램을 한 5개를 한번 찾아서 해봤는데 가장 최적화되고 잘 먹히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지금 사용 중입니다.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고, 자, 알맹이가 중요하죠.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요거는 어댑터 220V에다가 꽂아서 12V로 들어가게 해주는 어댑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벽에 고정할 때 쓰는 거고, 요거는 인터넷 선 연결하면은 방수대라고 여기다가 겉에 테두리 물이 안 들어가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뭐 여분의 뭐 나사. 자, 그리고 요게 또 좋습니다. 요 제품이. 자, 요것도 또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일단 요거 위로 가고. 자, 요게 뭐냐면은, 보통 하얀 그 카메라 여기 1개짜리나 2개짜리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LED가 있고 안테나 2개 있는 거 구매를 하시면 보통 벽에다가 부착을 하게끔 브라켓이 옵니다. 근데 그게 꺾이지가 않아요. 다 고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룸이나 건물의 구조상 우리는 천정에 다는 경우가 더 많죠. 1층 주차장 쭉 들어와서 위에 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층부터 집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달아야 되고 여기를 달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천정에 달아줘야 돼요. 이렇게 달아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 대부분의 CCTV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고정돼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물점 인터넷 뒤져 가지고 철제 브라켓을 이 용도로 나온 게 아니고 2개를 사서 이어 가지고 천장에다가 지금 달아놨는데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괜한 돈 들이고 괜한 작업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외국인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집 구조로 생각을 좀 해준다면 별도 옵션으로 이런 것도 판매를 하면 좋은데 요걸 판매를 안 합니다, 걔네들이.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도 할 수 있고 요렇게도 달 수가 있게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자, 요렇게 해서 이따가 자세히 해보겠지만 요렇게 해서 일자로 해서 천정에 달 수도 있고, 요렇게 꺾어서 벽에다가도 이렇게 달 수가 있고, 2가지 방식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12V.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영상들은 설명 안 해주는 걸 제가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짧죠. 근데 CCTV는 천장에 달리거나 벽 위에
거진 천정 부근에 달아야 되고, 요거는 본체는. 그리고 전선이 꼽히는 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밑에 사람이 손 닿는 밑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벽 쪽에. 아니면은 저쪽으로 가서 건물 안에 문 안에 있던가. 그럼 이 선이 짧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게 같이 동봉된 어댑터인데, 여기 220V에다가 이제 꼽는 거죠. 자, 꽂았다, 벽에. 자, CCTV 전원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끝. 이게 50cm 밖에 안 됩니다. 이 길이가. 이걸로 뭘 할 겁니까? 그래서 미리 CCTV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12V 연장선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길이를 재셔서 뭐 자유자재로 나옵니다. 원하는 길이로 뭐 10m, 20m, 5m, 3m 다 종류별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만 딱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오면은 뭐냐 달기만 하면 이제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기다리셔야 돼요. 12V 연장선이 없기 때문에 또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같이 주문하시고요. 자, 요것도 12V 연장선을 구매하라는 이유를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보십시오. 220 들어가는 부분, 220 들어가는 부분, 12V 변환해서 가는 CCTV까지의 전원, 이쪽은 벽에 꽂히는 전원, 이쪽은 CCTV 기기에 들어가는 전원. 자, 여기서 어느 선을 길게 해서 사용하는 게 금액적으로 나한테 유리한가?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선을 연장선을 사서 천정에 위에 달아놓고 천정에까지 220V 전원선을 길게 연장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요거 가까이 그냥 벽에다 꽂고, 자, 요거를 12V 연장선을 이쪽 부분을 긴 10m짜리를 사서 여기를 중간에 이어서 쓸까? 금액적으로 어느 게 나을까요? 요게 나을 겁니다. 요게. 예. 요 선이 아마 더 쌀 겁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자꾸 얘기 나오는데 다른 영상들 보면은 이 연장선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화질이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원룸 정도 사용하시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냥 요거 싼 거 한 5,000원 합니다. 10m인가 15m에 그거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연장선 꼭 같이 구매하시고요. 자, 또 구매하실 게 여기에 들어가는 SD 메모리 카드. 자, 이걸 찍으면은 저장해 주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매 페이지나 또 유튜버들 128기가가 용량이 커서 그거 사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매하실 필요 없고요. 자, 보세요. 집에 돌아다니는 SD 메모리 카드 한두 장 정도는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 있죠? 요런 거. 집에 돌아다니는 거. 요거 8기가. 그 다음. 자, 요거 8기가. 제일 싼 게 8기가예요. 이건 한 뭐 1,000원, 2,000원 할 겁니다. 근데 32기가 정도 이상 쓰시면 됩니다. 32기가. 그러면은 한 이틀이나 하루 반 정도는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음날 잠 깨가지고 마당에 뭐 이상이 있었다? 그럼 바로 돌려보지 않습니까? 전날 거부터. 그 정도 하는 거는 32기가면 충분하고요. 계속 녹화 말고 저장 감지로 센서가 움직일 때만 녹화되게 하시면 돼요. 걔 주구장창 계속 그냥 뭐 틀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녹화를. 그래서 뭔가 움직일 때 이 센서가 반응할 때부터 찍히게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녹화를. 그래서 그것만 저장해서 그것만 보시면 용량이 큰 거 필요 없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또 필요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어떻게 쓰냐면은 데스크탑 컴퓨터, 일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쓰시면 일반 컴퓨터의 하드를 이용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앱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하나 구매를 하시는 게 낫고요. SD 메모리 코드 뭐 64기가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저는 지금 128메가
8기가짜리 128기가짜리 5,000원 주고 지금 주문해 놨는데, 원래는 지금 저기 지금 들어있는 건 32기가짜리 들어있는데 충분합니다. 그것도. 예. 왜냐면은 센서가 반응할 때만 찍히게 녹화하게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얘 자체가 이거 제조한 회사의 컴퓨터 전산 웹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 메모리 카드가 없으면은 CCTV가 작동이 안 되는 걸로 그 전부 다 설명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구매할 필요가 없으세요. 한번 써보시고 구매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녹화가 저장이 되게 할 수도 있고, 그걸 하려면 SD 메모리 카드를 뭐 한 32기가짜리 꽂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저 컴퓨터를 어차피 연결할 거니까 컴퓨터 하드를 이용하면 돼. 그러면은 컴퓨터에 저장되게끔 디렉토리 설정을 경로를 그걸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주의사항, 맨 처음 준비하실 사항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거는 하실 게 없고요. 그래서 하나 지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26달러짜리지만 한 2만원 정도 더 드리면은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 된 게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카메라만 딱 보면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감이 와야 됩니다. 그냥 하얀 그냥 이렇게 몸체 하나 동그란 게 있고 카메라 하나 있다. 그리고 LED 옆으로 쭉 있다. 딱 그러면 LED 있다는 얘기는 밤에도 불이 없어도 적외선으로 선명하게 찍어주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카메라 하나 있으면 저거는 땡겨 볼 수 있구나.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요 안에 자체 내에서 땡겨 줄 수도 있거든요. 카메라 하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봐야 되고 재원을. 그리고 카메라가 두 개 있다. 나란히 같이 두 개가 붙어 있다. 위아래 붙어 있던 왼쪽 오른쪽 붙어 있던 그렇게 되면 그거는 당겨주는 기능이 당연히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이게 돌아가게 돼 있구나. 그러면은 이거 돌려서 내 원하는 지점을 바로 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가 두 개 있으면 저게 당길 수 있으니까 내 원하는 지점으로 돌려가지고, 그리고 당겨 볼 수 있구나. 컴퓨터로, 컨트롤러,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를 감이 탁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딱 봤을 때 그러면은, 자 밑에 하나 이거는 확대가 안 되는 거구나. 위에 하나 이거 확대가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에 적외선 센서가 있으니까 찍히는 건 밤에도 식별해서 다 찍어 주겠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고, 자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데 있으니까 돌아가는구나. 내가 원하는 지점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딱 알고, 자 그러면은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기능은 없네. 그래서 카메라 요거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온 게, 여기에 카메라가 하나 더 달렸습니다. 요 밑에 당겨줄 때 밀어줄 때를 위해서 요 하나가 더 달렸어요. 그게 한 15달러인가 더 추가하면은 그걸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전에 버전이라서 떨이하는 차원에서 지금 26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줌 아웃이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찍어 주니까, 그리고 요것도 돌아가면서 찍어 주니까 나중에 찍힌 영상을 확대를 해서 보면 되기 때문에 기록상으로 남기는 차원에서는 별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 그게. 그래서 그냥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설명드릴게. 카메라 두 개 달린 거. 자 카메라 두 개 달린 거 보통 8메가픽셀이라고 기재가 재원상에 돼 있으면서 선전을 엄청나게 합니다. 800만 화소. 근데 800만 화소가 아닙니다. 카메라 두 개인데 앞에 카메라, 뒤에 원거리 카메라, 근거리 카메라, 원거리 카메라 두 개의 섹터를 자기네들끼리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카메라는 땡기면, 확대를 하면 쭉쭉쭉쭉 하다가 그 다음 다섯 번째 땡겨버리면 이 카메라는 죽어버리고 다음 원거리 카메라에서 작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카메라가 뭐 8배주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편법을 쓴 거죠, 이것도.
4배까지는 이 카메라가 담당하고, 그 다음 원거리에서 찍는 그 5배부터는 어차피 원거리가 찍고 있으니까 그걸로 당겨서 보여준다. 그래서 사람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모니터에는 얘가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카메라가 중간 이후부터 걔가 이제 작동이 돼서 꼭 망원경을 조리개로 줄였다 늘렸다 하듯이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그것도 편법이죠. 네, 그래서 화질은 아주 그 TV 그 뭐 범죄 드라마 나오는 그런 정도 아닙니다. 그 정도 하시려면은 굉장히 비싼 카메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도둑이 왔을 때 얼굴 인식 정도, 뭐 경찰한테 제출해달라 이럴 때 요청이 오거든요. 그 잡으시려면 비디오 좀 따서 주세요. 그러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차터리범이 하나 들어왔는데 CCTV 그때 설치해 놓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잡아가지고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지금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PTZ 카메라 그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좀 서버 처음 구매를 일단은 어느 선점을 한번 딱 하시면 그 기준에 맞춰서 위는 요렇게 그게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사양이구나, 아니면 그 밑에 사양은 그래서 이게 싼 거구나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터넷 조회를 많이 해보시고 영상도 많이 보시고 다른 사람 거 그래서 요거 사면 되겠구나 요렇게 딱 해도 그게 또 뭔가 부족합니다, 사보면은.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일단 사용해 보시면 이제 완전히 파악이 되니까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하여간에 맨 처음부터 성공해서 사시려면 카메라 2개짜리 밑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그래서 3개가 달린 거 쓰시면 가장 좋습니다. 금액이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한 뭐 45달러 50달러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제가 기존에 하얀 카메라가 달려있는 걸 떼고 요걸 한번 달아볼까 하는데, 달고 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법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사람이 움직이면 경광등이 켜지면서 나를 따라갑니다. 카메라가, 밑에 쪽에 카메라가. 그래서 잘 보시면은 밑에 카메라가 저랑 정면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위쪽 카메라는 한 곳을 계속 고정적으로 찍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 대의 카메라로 2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쪽에서는 범위 밖이라서 따라가지 못하는 거고, 자기가 원래 비춰주는 정상적인 그 화각 안에서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쪽도 찍어주고 마당 쪽에도 찍어주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처음 구매했던 카메라가 2개가 나란히 있는 CCTV인데 이것도 성능이 괜찮습니다. 이것도 4만 원인가 그 정도 주고 구매한 건데, 그래서 요거는 고정형으로 한 로테 관점을 당길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내가 보고 싶은 시점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355도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밑에 카메라가 따라가고 위에는 사람을 놓치게 될 때는 전체 화각으로 고정형으로 찍어주는 카메라가 계속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까맣게 보이는데 요거는 적외선을 꺼놔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을 항상 밝게 카메라에서 비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리 걷기 때문에 미처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다음 전체적으로 찍어주는 위 카메라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싼 카메라가 아니다 보니까 따라가는 그 속에 내장된 칩 자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걸 커버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2개의 카메라로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예, 요것은 이제 그 건물의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코맥스 회사의 CCTV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선 정리 같은 거, 요런 거, 건물 안쪽으로, 천정으로 뭐 놓고 이런 거 작업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건물 질 때 이제 요렇게, 다른 거고, 그리고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아주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럴 때 이제, 구매를 자기가 직접 해서, 달 때, 그럴 때를 위해서 지금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추가를 여기서, 이런 회사에서 하게 되면은, 시중가보다 배로 비쌉니다. 그래서 부담도 많이 되고, 그리고 카메라의 성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직접 이제 흔히들 사서, 달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달아서 보는 프로그램이, 데스크탑에서 볼 수 있는 PC에서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자, 두 개의 화면이 있는데, 자, 디지털 줌이라고 해놓으면, 이렇게 하면 원위치가 됩니다. 자, 요게 원위치입니다. 자, 요게 두 개의 시점으로 보는 위아래 카메라가 달린 두 번째 카메라 새로 구매한 거 요렇게 옆으로 퍼지게 보이죠. 왜냐하면 카메라는 두 개고 각 그 모니터의 해상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반으로 잘라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한 곳에 제대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를 이렇게 끌어서 지정을 해놓고 확대를 시켜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는 기분이 듭니다. 이게 이제 안 좋은 점은 카메라를 사람이 움직일 때 따라가게 밑에 카메라를 해놨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미처 따라가질 못합니다. 관점이 이 화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움직이는 걸 따라가게 하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다 녹화가 됩니다. 여기서 놓치면 여기서도 녹화가 되고 다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넓힌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폰에 아니면 카메라에 SD 메모리 카드가 꽂혀 있다면 거기에 녹화된 영상을 다시 재생해서 보면 정상적으로 모든 게 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놓고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다가 여기가 이상하다 그럼 여기를 두 번 클릭하면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카메라 여기를 좀 확대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원위치 해서 카메라를 좀 돌려보고 싶다 자 여기 자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돌아갈 때 속도가 느리다 여기 스텝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텝을 올려주시면 성큼성큼 그만큼 빨리 갑니다. 툭툭툭 넘어간다는 얘기죠. 반대로 자 이렇게 빠르게 자 그러니까 3대 55도라 그러는데 거의 한 바퀴입니다. 예. 이렇게 돌아가고 옆에 이제 주점이 있는데 담을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담배를 많이 피고 그래가지고 요까지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담배꽁초 버리거나 뭐침 뱉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요까지 가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 돌아갔는데 다시 또 이렇게 방향을 눌러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1번이라고 여기에 프리셋이라고 1번이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여기에 지정해 놓은 장소로 바로 이동하게끔 점프 프리셋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1번 구도로 원위치가 됩니다. 자 됐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또 2번의 구도를 잡고 싶다 그러면 2번에다 갖다 놓고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여기를 2번으로 하겠다. 그럼 여기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2번으로 기억이 됩니다. 요 시점이. 자, 1번으로 다시 가겠다 하면 1번으로 올려서 세로 고침. 그럼 1번으로 잡아놓은 미리 지정해 놓은 기억 장소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카메라는 전체 화각을 찍어주고 밑에 카메라는
이렇게 고정을 위에처럼 똑같이 해놔도 되고, 아니면 사람이 나타나서 움직이면 그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게 설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는 고정을 해놓고 밑은 저는 추적되게 그렇게 해놓는 이유가 사람 얼굴이 좀 자세히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따라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번 카메라는 전체를 찍어주기 때문에 2번 카메라, 밑에 카메라에서 따라가다가 속도가 빨리 걷는 사람이 있을 때는 놓쳐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1번 전체 화면에서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를 뭐 마당 하나에 지금 카메라를 기본 코맥스 외에 추가로 2개를 구매해서 설치를 더해놨는데,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번에 차터리가 들어가지고 잡았는데 이 카메라 때문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돌리기를 해서 얼굴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는지 확대를 해보니까 그렇게 자세히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도 확실하게 찍어주기 위해서 뭐 사고 난다고 구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카메라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 그때 이제 좀 느끼게 돼서 그래서 하나를 더 구매해서 이렇게 안 보이는 지역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찍어줄 때 이것도 확대, 이렇게 원위치 하려면 세로 고침 1번 요거 누르시면 내가 기억해 놓은 구도로 다시 원위치. 그래서 여기 전체 찍어주고 2번에서는 여기 굴곡 진 곳 입구 쪽하고 마당 전체 반대쪽으로 찍어주게, 그렇게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서 침을 뱉고 뭐 담배꽁초 버리고 그런 일이 가끔가다 있어가지고 시끄럽게 굴고 술 먹고 나와서 이거 흡연자로 썰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웃 간에 뭐라 그럴 수는 없고 서로 이해하고 사는데 행여나 뭐 이 차에다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이쪽도 비치게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2번을 문제가 있다, 2번이. 그럼 2번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마우스 드래그로 2번으로 가서 세로 고침하면 2번 맞춰놓은 구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대를 하면 둘, 예, 여기가 첫 번째 카메라가 담당해주는 섹터고 옆에 나란히 있는 두 번째 카메라가 여기서부터 확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8배 줌이라고 하는데 가짜 8배 줌입니다. 가짜 8배 줌. 왼쪽 카메라는 근거리 카메라는 4배 줌, 4번 확대.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 카메라는 5번째부터 확대되게 그렇게 이미지 표출을 하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 보니까. 자, 그래서 땡기면은 이렇게 두 번째 카메라가 계속 땡겨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원위치 하고 싶다면은 쭉 그냥 땡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란히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마당이나 이런 데 다니실 분들은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요렇게 첫 카메라가 보는 관점으로 해놓지 마시고 첫 카메라, 근거리 카메라보다는 원거리 카메라가 화질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그걸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1단계로 조정해 놓고 사용하지 마시고요. 더 뒤로 카메라를 빼서 요 카메라, 두 번째 카메라가 딱 시작될 때, 요 시점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항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화질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화질이 더 깨끗하죠. 그런데 1단계부터 잡아주는 근거리 카메라를 기본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거리를, 계산을 해서 고정을 해 놓으시면,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다는 얘기죠. 두 번째 카메라가 시작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 자, 두 번째 시작, 요겁니다. 여기서 전체 마당이 들어오게 뒤로 카메라를 더 빼서 잡아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더 멀리 보려면 뭐, 당겨 주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1번으로 원위치, 새로 고침. 자, 그래서 여기 데스크탑에서 보는 프로그램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릿빠릿한 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VMS라고 있는데요. 요거를 지금 사용 중인데, CMS라고 또 있습니다. 같은 회사. ICSEE. 그 회사 제품이니까, ICSEE 데스크탑 버전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는데, VMS와 CMS가 있습니다. CMS는 조금 무겁고 프로그램이, 그리고 VMS가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게 이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 CMS를 쓰다가 삭제를 해버리고 VMS를 지금 사용 중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게. 그리고 다른 회사에 무료로 쓸 수 있는 이 데스크탑 버전 PC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ONVIF라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동이 잘 자동으로 설치를 해주려면은 IP를 자동으로 요걸 이제 딱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성능이 다른 회사 제품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화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제조사의 PC용 프로그램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VMS라고 구글에서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검색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기능 설정하는 거. 첫 번 홈. 자, 여기 뭐 엄청 복잡한데 하나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카메라를 볼 수 있는 창이고요. 자, 여기서 한번 꺼졌다 다시 한번 켜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거는 열로 끌어서 옮겨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뭐 6개짜리, 뭐 7개짜리, 뭐 카메라가 늘어나면 이런 식으로 봐도 되고, 보다가 여기 확대 딱딱, 예, 다시 닫고 딱딱, 그 다음 두 번 클릭 딱딱, 그리고 여기를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자,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기본적으로 디지털 줌을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놨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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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면 원위치가 되고, 자, 그래서 딱딱, 자, 두 개의 화면만 보면 되니까 4개짜리로 바꿔놨다가 필요할 때 당겨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홈, 디바이스 매니저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처음 구매하실 때는 이제 이게 여기 밑에 디바이스 목록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제 자동 검색을 해줘야 되는데, 검색하는 방법은 여기에 IPv4 서치 이거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이유는 지금 두 개가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위쪽에 두 개가 되어 있다면 두 개가 나타나는데, 체크해 주시고 애드를 눌러 주시면 추가하면 요 밑으로 목록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암호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암호 설정을 이제 하시겠다면 여기 들어가셔서 암호 변경을 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암호 설정을 다른 곳에서 하시는 게 잘 됩니다. 여기서 아무리 암호 변경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폰에서 맨 처음 구매를 하시면 폰과 페어링을 해가지고 폰에서 볼 수 있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제조사의 서버에 자동으로 그 상황들이 다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아주시면 암호는 폰에서 설정한 암호가 그대로 여기서 인식해서 그 암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암호 넣으시면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플레이백.
이거는 뭐 되돌아보기죠. 되돌려보기. 44번 카메라, 45번 카메라, 메인 카메라, 비디오, 픽처는 아니다. 서치해 주시면 이제 쭉 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찍어보면은, 이제 바로 영상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홈. 자, 레코드 세팅. 자, 여기는 자기가 원하는, 기억 장치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뭐 C, D, 뭐 E 있으면 난 E에다가 전용에다가 하겠다. 그럼 여기다가 공간 많은 곳에 드라이브를 체크를 해주시고 디스크 요거는 이제 그 5천인데 5만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적용하고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안 해주셔도 되고요. 해주셔도 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찍어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빠지시고 다 필요 없고 요게 또 중요하고 자 여기는 이제 세부적으로 또 설정하는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부터 자 여기서 바꾸셔야 될 건 요겁니다. 기억 장치가 다 꽉 찼을 때 어떻게 하겠냐, 멈추겠냐 카메라를, 아니면 먼저 저장된 거를 지워버리고 나중에 다시 또 새로운 것을 계속 저장하겠냐, 예, 그겁니다. 그래서 덮어쓰기 그걸 해주시면 되고 비디오 스탠다드는 기본적으로 팔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니까 이 회선 방식이 뭐 이 기기 방식이 중국 고유의 뭐 그런 방식 그리고 세계 통용 방식 그런 게 있는데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세계 통용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NTSC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항상 어플라이 눌러주시고요. 뭔가 바꾸시면 자 그리고 닫고 다시 놀러 가서 자 요거는 네트워크 선을 연결 안 하고 지금 와이파이로 잡아가지고 등록을 한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해당이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네트워크 선을 저도 연결을 해 봤는데 와이파이로 잡아서 컨트롤 하는 거나 네트워크 선을 직접 연결해서 카메라를 컨트롤 하는 거나 속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못 느낄 정도로. 그래서 선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매점에다가. 그래서 요거 자,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영상 녹화를 할 때, 그 파일 형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뭐 하나밖에 없고요. 요거는, 메인 화면. 요거는 이제 보조 화면인데, 그냥 다 메인 스트림으로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크게 상관하시지 않아도 되는 문제고요. 메인 스트림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메가 픽셀. 그리고 퀄리티는 베스트로 해놓으시면 저장 공간이 더 늘어나겠죠. 베스트로 바꾸시는 게 좋고 자 프레임은 사람이 쭉 움직일 때 영상을 찍어줄 때 스무스하게 영상을 표출해 준 녹화를 하냐 아니면 딱 이렇게 끊어주게 그게 이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많을수록 좋은데 뭐 기본 12로 되어 있으니까 12로 해놓고 뭐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보통 뭐 괜찮은 우리가 유튜브 보는 영상 같은 경우는 뭐 25프레임 이상으로는 안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한 뭐 20프레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도는 좀 떨어집니다. 컴퓨터의 부하가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1로 나중에 돌려놓더라도 일단 2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BR과 CBR의 차이는 뭐냐면 가장 좋은 화면 뭐 찍기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CBR은 우리 테레비 방식인데 옛날 CBR 테레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CBR은 그냥 좋은 이 출력이 받아들이는 게 영상을 표출해 줄 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이 전압의 차이가 있듯이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VBR은 최고 좋은 것만 골라서 표출해 주는 방식, 뭐 CBR은 그냥 뭐 평균적으로 속도 위주로 해서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냥 화질은 좀 구리더라도 평균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근데 VBR로 기본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냥 VBR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건 뭐 건들 필요 없고요.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돼 있고 그 어플라이 또 적용했으니까. 자, 빠지고 다시 또 들어가서 자, 카메라. 자, 요거는 뭐냐면은 그냥 스케줄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냥 제가 한 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저도 이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움직일 때만 불을 켜주냐 카메라에서. 그리고 요거는 뭐 빨갛게 하얀 불만 켜주냐. 그 보면은 불이 두 가지거든요. 적외선과 그다음 밝게 우리가 눈에서 볼 수 있는 나오는 그 LED 등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움직일 때냐 뭐 그냥 하얀 거 그냥 켜지게 하겠냐 뭐 그런 건데 이것도 기본으로 그냥 해 놓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항상 켜놓기입니다. 모든 걸 다. 그래서 요걸 해 놓으시면 되고 스케줄로 그냥 하고 그대로 쭉. 자, 백라이트 뭐냐면은 요를 켜놓으면은 조금 더 밝게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카메라 따위에서 종류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요거를 백라이트를 줘야지 이게 잘 보이는 게 있고, 꺼줘야지 또 잘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55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꺼놨는데, 그대로 한번 놔두고 에다 보여드릴게요. 다른 건 건들지 마시고요. 자, 요거는 IR이니까 적외선이죠. 오토로 하겠냐? 온. 자, 요거는 이제 그 IR로 찍어주겠냐? 계속 IR로 찍어주겠냐? 적외선으로 찍어주겠냐? 아니면 적외선 끄겠냐? 계속 켜놓는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보실 때는 이렇게 흑백으로 보이지만, 요게 사람이 움직이거나 빛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칼라로 촥 바뀌면서 해줍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잘 보이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R이 적외선. 자, 그리고 여기서 어플라이. 자, 닫고. 자,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거리를 찍는데, 사생활 침해 때문에 이쪽 부분은 가려야 되겠다. 마스크 처리하는 겁니다. 요거 뭐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 요거, PTG. 따라가는 거. 자, 요거는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여기 R, 요 S, 요거는 네트워크 연결할 때, 요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요거 뭐 리부트 뭐 이런 거 해도 되는데,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자, 캔슬. 자, 요것도 회선에 관한 거니까 볼 필요 없고, 요것도 볼 필요 없고, 스마트, 요거. 자, 센서는 가장 높게. 사람 따라가는 거, 추적기는. 룰, 세팅, 어디를 따라갈 때. 자, 나는, 경계를 요렇게 하겠다. 자, 요렇게. 여기를 경계선을 넘나드는 때만 인식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게 하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 밖에 사람들 거리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카메라가 안 움직이는 거죠. 인식을 안 하고. 요 담장을 넘어와서 요 선을 넘을 때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할 때, 요건 뭐냐면 요렇게 해놓으면, 이 전체가 다 섹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뭔가 움직이면 무조건 녹화되게. 저는 이렇게 안 해놓고 요걸로 선으로 하겠습니다. 선으로. 네, 요렇게. 그래서 뭐 마당 안에 있는 거는 뭐 찍히니까 자동으로. 자, 자, 요 쇼트랙. 자, 요거는 뭐냐면 사람이 움직이면 네모 박스가 테두리에 쳐지면서 따라갑니다. 예, 그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고요. 자, 요거 세팅. 요거는 이제 녹화. 알람이 딱 될 때 녹화를 하겠냐, 안 하겠냐. 자, 요거는 이렇게 없애면 됩니다. 쭉 이렇게 긁어주면 없어집니다. 다시 쭉 긁어서 요까지 또 여기서 요까지 이렇게 초록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 일주 동안 다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요거는 이렇게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어야지 녹화가 됩니다. 이렇게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세컨드, 10초는 뭐냐면은 사람을 따라가다 딱 움직였는데 사람이 이제 어느 건물로 쑥 들어가서 카메라가 이제 쫓아갈 곳이 없다. 그 멈추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 그 10초간 거기서 머무르라 이 얘기입니다. 이걸 30초로 해놓으면 마지막 따라간 지점에서 30초 동안 계속 거기를 찍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마지막에 사람이 안 움직이면 계속 그 자리에서 10초 동안 머물러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빠져나가는데 빨리 원위치해서 또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 찍어줘야 되는데 5분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는데 5분으로 해놓으면 그냥 뭐 딴 곳에 계속 5분 동안 비치고 있는 거죠. 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래서 10초나 15초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레코드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알람을 15초간 알람을 반짝반짝하는 등 알람 요거는 레코드네요. 예. 녹음 시간을 15초간 이렇게 스냅샷 안 찍어주겠다면 죽여주시고 찍어주겠다면 켜주시고 예. 스냅샷은 맨 처음 인식했을 때 첫 번째 장면을 찍어주는 게 스냅샷입니다. 자, 그리고 채널 1이니까 채널 1. 자, 다 채널 1입니다. 요거 어디에 설치되어 있든 간에. 자, 요건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알람 보내기인데 컴퓨터에서 알람은 알아서 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자, 그리고 또 캔슬 빠져서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뭐 폰으로 보내냐, 뭐 폰 뭐 상관이 없으니까 안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디스크 매니저. 네, 이렇게 뭐 기본사항이고. 레코드 컴퓨터. 자, 요거는 이제 덮어 씌우기 하겠냐, 안 하겠냐. 그 내용이고요. 요거는, 자,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있습니다. 노멀은 움직이는 거 상관없이 계속 찍어주는 거. 디텍션은 사람 움직일 때 찍어주는 거. 알람은 누군가 움직였을 때 알람이 뜨지 않습니까? 뭐, 삐욱, 삐욱, 삐욱 소리가 나게 해놨다면 그 알람 소리가 날 때. 그러니까 요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체크를 해놓고 쫙 전부 다 그냥 스케줄로 해놓으시면 되고요. 스냅도 저는 뭐 이거 해놓긴 해놨는데 별로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냅은 뭐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유저 매니저 여기서 모디파이 패스워드 여기서 패스워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패스워드 변경을 해도 뭐 실패라고 자꾸 뜨거든요. 대나가 무시하시고 그냥 계속 눌러 보십시오. 확인을. 그리고 컴퓨터를 재부팅해서 다시 여시면 그때는 먹힐 겁니다. 저도 이게 패스워드가 안 바뀌어 가지고 한참 자꾸 애먹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기서 변경을 해야지 패스워드가 걸립니다. 맨 처음 등록할 때 패스워드가 없는 CCTV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공장 상태에서 그냥 나온 CCTV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구매한 그 CCTV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의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제조사에서 지금은 한 5만원에 판매 중인데 3만원으로 판매한 이유가 뭐 혹시 또 그런 게 아닌가. 정부에서 2만원 보조해 줄게 3만원에 팔아봐. 그 대신 뭐 걔네 보안법은 그 뭐 내가 언제든지 기업체에다가 볼 수 있게 해달라면 본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걔네 법이니까 그런 이벤트 때문에 정책 때문에 잠깐 이벤트로 싸게 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뭐 충분히 있을 일이거든요. 그거는 뭐 3만원 5만원짜리 기계 야 2만원 내가 국가에서 보조해 줄 테니까 많이 팔어. 5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한번 팔아봐 싸게. 쫙 사는 거죠. 사람들이 싸니까 5만원 하던 거 3만원에 쫙 사는 거죠. 근데 패스워드를 바꾸려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걸리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쳐야지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에 여기서 변경을 하고 적용이 안 됐다고 안내창이 뜨지만 막 하다가 다시 지금 컴퓨터 재부팅 하니까 이제 그 변경된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의도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있는데, 하여간에 중국산 CCTV는 중요한 침실이나 거실에는 달지 마십시오. 예. 국내에서 판매한 거 외에는, 국내에선 그래도 그런 보안책을 자기네들이 더 양념을 뿌리고 프로그램 보완하고 그래야지 아마 인증이 될 겁니다. 그게 국내 전파 인증이. 그리고 또 자기네 회사 이름도 있으니까 이름값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중국에서 직구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어, 공개된 장소, 내가 저 뭐 그냥 보려면 봐라, 봐도 되는 장소, 뭐 공장 뭐 이런 거 뭐 중요 시설, 뭐 보안 시설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뭐 공장에 그냥 뭐 제조업 그냥 누구나 그냥 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조업 현장 이런 거는 뭐 그냥 누가 봐도 괜찮으니까 그냥 보려면 봐라 이 자식들아. 그리고 따르시면 되고, 하여간에 국내에 이 이름 있는 CCTV 판매 업체 아니면 메이커에서 판매하는 곳 외 직구 조심하십시오. 저는 지금 사생활 장소에서는 안 달아놨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유의하시고요. 정보안 이런 거 필요하시다면 국내 제품 쓰십시오. 국내 제품 조금 더 비싸더라도 AS 다 되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돈이 이제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구를 하는 거지, 또 돈 값어치도 합니다. 국내 제품, 메이커 제품이나 국내 거주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제품을 쓰면은 틀려도 뭔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쓰시고, 보안에 크게 상관이 없으시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뭐 마당에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구매해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나쁜 거는 이렇게 나쁜 겁니다. 자, 그리고 빠지고 들어가서, 자, 여기 커넥티드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게 맨 처음 연결 상태가 아닌 걸로 나옵니다. 비밀번호를 요 두 번째 카메라 같은 경우는 풀어줘야 되고, 비밀번호를 넣으면은 연결이 안 된다고, 카메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서 다시 하시라는 얘기고, 첫 번째는 자동인식이 잘 돼서 하얀 카메라 첫 번째 구매한 거, 그거는 내가 폰에 어플을 깔아서 등록한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얘가 불러와서 인식해서 연결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하여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비밀번호를 꼭 걸어 주십시오. 비밀번호 안 거시고 사용하면은 어떻게 이용될지 모릅니다. 항상 주의하십시오. 자, 그리고 닫고, 뭐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건데 그 로그 파일은 그겁니다. 뭐 내가 로그인 몇 시에 로그인 했다, 몇 시에 뭐 로그아웃 했다, 뭐 그건데 큰 의미가 없고요. 예, 이것도 뭐 크게 의미가 없고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플레이백, 재생할 때, 녹화된 걸 재생할 때 보는 파일 형식입니다. AVI가 우리가 보통 뭐 윈도우 플레이어나 뭐곰 플레이어나 이렇게 열면은 그냥 이렇게 보는 거, 그 영상. 그런데 이 H265X라는 거는 특수한 그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영상입니다. 요 형식의 확장자 형식의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찾기가 힘들고 찾아도 265가 있을 거고 이렇게 위에 264도 있습니다. 다 프로그램이 틀리게 찾아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용량도 늘어나고 또 짜증나죠. 그래서 아셔야 될 게, 카카오톡에서 나온 팟 플레이어라고 있습니다. 팟. 예, 다음 팟 할 때 팟. 카카오에서 만든 건데 팟 플레이어를 까시면 추가 뭐 형식의 파일들을 설치하시겠습니까? 나옵니다. 거기에 설치할 때. 그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265 뭐 거기에 대해서 까시겠습니까? 그렇게 나오거든요. 무조건 체크를 다 하십시오. 추가적인 확장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러면 그 플레이어 하나면 모든 게 다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 없이. 그래서 뭐 요거는 264로 하든 뭐 AVI로 하든 괜찮지만, AVI로 하면은 용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요거는 압축을 해서 기억을 해주고 볼 때는 특수한 프로그램으로 열어봐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용량 작게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형식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실 땐 팟 플레이어,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커스텀용은 그겁니다. 내가 뭐 기본적으로 150%로 확대해서 계속 고정적으로 기본 1단계를 만들어 놓겠냐, 뭐 그런 얘기인데, 그냥 1단계는 100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오토 캡처 뭐 이런 거 쭉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이렇게만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 내가 C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도 깔리고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영역이니까 C 드라이브 말고 파티션을 나눠서 뭐 D 드라이브도 있고 F 드라이브도 있는데, 그 외적인 뭐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에 나는 저장을 하고 싶다, 따로 관리하기 좋게. 그럴 때는 이 브라우저를 선택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에 깔리거든요. 그럼 용량이 많이 차면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속도 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파티션에 있는 C 드라이브 외의 드라이브에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리를 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딱 왔다, 카메라가 인식한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에서 소리를 들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내 컴퓨터에도 소리를 들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 컴퓨터의 소리를 들려주는 설정입니다. 뭐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이 움직이면 내 컴퓨터에 삐걱삐걱삐걱삐걱 소리가 나게 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예. 해볼까요? Motion detect. Motion detect. 네. 하여튼 그런 소리가 납니다, 해놓으시면. 근데 귀찮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다른 거는 요 밑에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요게 줍니다. 하여튼 요게. 요 중에서 요거는 보는 거. 요거는 맨 처음 디바이스 등록하는 거. 네, 등록하는 거.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 VMS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예전 버전이 있고 최신 버전이 있고 뭐 중간에 나온 버전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잘 안 되는 VMS도 있고 뭐 이런데, 하여간에 VMS를 하시려면 한번 제가 찾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요로 가시면 돼요. 자, 요겁니다. 윈도우 버전 요거 설치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디스크 플레이어, 아까 264로 확장되어 있는 형식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요 플레이어를 설치를 해야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이걸 설치를 하냐고요, 복잡하게. 용량 차지하고 프로그램도 다른 것도 막 돌아가고 빠르게 컴퓨터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게 또 돌아가면 또 져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팟 플레이어만 까시면 돼요. 그리고 웹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왜 제가 XM 요거, 자, 요게 뭐냐면은 ICSEE 회사에서 판매한 CCTV는 모두 여기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폰에 깔린 어플에 등록을 하시면 얘네 서버가 다 여기에 이제 총 집합이 되는 거죠. 그 회사 ICSE의 서버입니다, 여기가. 여기 들어가면 폰에 등록된 게 자동으로 여기에 다 이렇게 장치 관리자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폰을 이게 지금 못 보고 아니면 폰에서 볼 수 없는 게 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장치 관리자, 모델명, 그리고, 암호,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치하는 거는 메뉴에 요구하시면 되고, 네, XMEYE. 여기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웹에서 아까 걔네 서버로 들어가라 요 인터넷창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도 이 원격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마 안 되실 겁니다. 추가 프로그램을 뭘 또 깔으라 그러는데 깔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되지도 않을 분들은 그냥 프로그램 설치해서 그냥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폰에서 어플에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 폰이라는 게 화면이 작아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컨트롤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폰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PC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더라도 좀 이렇게 큼지막하게 좀 봐야지 사람 얼굴도 제대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에 저장된 것보다는 폰에 저장된 게 화질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도둑이 들어서 경찰서에 제출해야 될 때에는 폰에 SD 메모리 카드가 어차피 CCTV에 들어가 있다면 폰에서도 그 같은 영상들이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다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으시는 게 폰에서 찍은 걸 다운받는 게 해상도가 더 좋습니다. 하여튼 해놓으시면은 아주 편합니다. 보통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주점 옆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소변을 여기 많이 들어와서 봅니다. 이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많이 보고 또 안쪽으로 와서 이쪽에 또 가서 많이 보고 그래서 일부러 여기 펜스를 지금 쳐놨는데 요거는 상식인데 요게 없으면 여기를 대문으로 봅니다. 경찰관들이. 그래서 이 안에서 아무리 배째라고 나는 안 나간다고 오줌을 싸든 똥을 싸든 오바이트를 하든 타치를 할 수가 없어요. 경찰관들이. 그 법적으로 과태료를 물릴 수가 없습니다. 요게 대문으로 보기 때문에 가택 침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게 딱 쳐지면은 이제 말이 또 틀려지는 거죠. 요걸 이제 대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여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하도 들어와서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8만 원짜리 하나 줘가지고 설치해놨는데 접었다 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들어오지 말라는 차원도 있지만 법적으로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좀 유리한 좀 고지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요걸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제 요게 되면 이제 요게 대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설명은 다 했습니다. 지금 CCTV는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보통 나오는 스타일이 어, 동그란 거에 안테나 달리고 그리고 카메라가 나란히 두 개 있고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성능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저같이 지금 두 번째 구매한 거 위아래로 카메라가 되어 있는데 제가 구매한 거는 이제 없어지는 모델이고 새로 나오는 그 버전 상위 버전의 신제품은 밑에 카메라 돌아가는 카메라에 나란히 두 개가 달렸으면서 위쪽에 하나 고정으로 딱 박혀 있는 거 그게 지금 한 6, 7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 카메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막 그냥 요거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위에 거는 고정으로 해주고 그래서 여기 자체 내에서 8 배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카메라 항상 같은 데 찍어주고 그래서 하여간에 이거 설치하고는 좀 안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막아줄 수는 없겠죠.
카메라를 단다 해서 뭐, 도둑이 와서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가고 이런 건 아니고, 나중에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래서, 저번에 하여간에 저는 뭐 차트리 여기 들어와서 막 뒤지고 그럴 때 알람이 바로 컴퓨터에 떠가지고, 바로 밖에 나가서 쫓아버렸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구매해서 지금 다른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얼굴 좀 이제는 자세히 좀 정확히 찍기 위해서. 사회간에 저렴한 금액으로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추가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포맥스처럼 우리처럼 맨 처음 건물 지을 때 이렇게 벽 속에 선이 안 보이게 장치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맨 처음 공사할 때 그 위에 구멍을 좀 뚫어 놓으세요. 선 빠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해도 되거든요. 그 선만 이제 쭉쭉 이제 나갈 수 있는 길만 열어놓으면. 그러면 이제 뭐 직구 같은 경우도 그 MVR 시스템이라고 녹화기 있지 않습니까? 그 비디오 옛날 구닥다리 비디오처럼 이렇게 생긴 넓적하고 큰 박스. 그게 이제 그 기억 장치가 들어있고 거기에 전원을 이제 공급해주고 뭐 이런 건데 그것도 다 같이 함께 팝니다. 5대짜리도 팔고 뭐 10대짜리도 팔고 싸더라고요. 또 보니까 성능도 괜찮고 뭐 검색하면은 자동으로 서치해서 바로 인식해서 잡아주는 것도 잘 되고 뭐 다른 분 영상 보니까 그거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 거 싸게 구매해서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금전적으로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CCTV 저렴하게 자기 혼자 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도움이 좀 되셨기 바랍니다.